한마디로 아이템전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실제 리얼 태스크에 필요한 그런 구동 모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뺏는다기보다는 변화시킬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캐티 테크토크 휴머노이드 편 3편입니다. 2부에서는 휴머노이드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3부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유용한 파트너가 될지, 불편한 동거인이 될지, 휴머노이드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휴머노이드의 정의와 현재 어떤 휴머노이드가 핫한지, 2부에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지인님 말씀하신 대로 곧 로봇 청소기처럼 휴머노이드가 우리 삶 속으로 다가올 텐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사람하고 로봇이 함께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게 5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였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그게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 우리한테 다가올수록 얼마나 안전할까? 우리 생활 공간에 가까워질수록 로봇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고민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을 봐야 됩니까? 첫 번째, 물리적인 어떤 안전성이 있어요. 관절의 힘을 제어해서, 토크를 제어해서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한다든지, 충돌을 감지하는 기술이라든지, 부드러운 소재를 써서 그 사람하고 손을 안다 하더라도 안 다치게 하는 기술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현재는 이게 반사신경지능이나 안전지능이라는 키워드로 사람과 로봇이 같이 있을 때 사람을 안전하게 하면서 로봇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능 기술들이 여러 연구자들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안전성은 해결했다 치면은 심리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공감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더 과도한 인격과 같은 기대를 하게 되고, 지금 이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로봇에게 권리, 책임을 요구하는,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아 로봇이 있다고 칩시다. 유아와 대화하는 로봇. 만약에 얘가 기존에 좋은 말상대였는데 갑자기 기존과 다른 대답을 하거나 뭔가 큰 소리를 갑자기 낸다거나 아이가 놀라서 뭔가 정서적으로 다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로봇의 역할을 명확화해서 내가 대화하고 사용하는 게 로봇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예방접종이 되어 있어야지 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오류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로봇이 자기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투명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을 돼야 됩니다. 사실 캐티 로봇센터가 로봇 안전지능을 오래 연구를 해서 저희는 사실 되게 익숙한데, 이제 휴머노이드를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그 물류창고의 휴머노이드 세이프티 그 유튜브 봤어요? 그거가 조금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그분들한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질리티 로보틱스에서 제시한 개념이 코오퍼레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의 차이입니다. 이게 코오퍼레이션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일들을 수행하되 그 일들이 모여서 분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콜라보레이션은 같은 작업을 로봇과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연구들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현재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는 로봇이라든지 코오퍼레이션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제 사용화되었습니다. 이 질문 저는 꼭 항상 받거든요.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문제, 우리 그거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시죠. 휴머노이드는 이제 기존 산업 구조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다기보다는 사람의 일자리를 변화시킬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형 환경에서의 반복 작업, 고위험 작업, 인력 대체가 필요한 분야, 이런 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제조, 물류, 병원, 기타 등등에서는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서비스, 교육, 재활 등의 영역에서도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사람과 어떤 업무 조정이 필요할 텐데, 일부 직무, 사람의 직무는 축소될 수 있지만 동시에 로봇 운영을 위한 일자리도 생겨날 테고, 유지 보수를 위한 일자리도 생겨날 테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직무들도 생겨날 테고 UX 설계 등 다양한 일들이 추가적으로 생성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휴먼 로봇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논의가 거쳐져야 되고 안정성도 해결이 돼야 되고 많은 관문이 남아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휴머노이드가 저희 생활 안에 들어옴으로써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일들이 엄청 많다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에 AI가 들어가고 AI가 이제 실제 휴머노이드에 적용돼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이 아닌 비전공자도 이런 휴머노이드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지 전 궁금하거든요. 교육 분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로봇은 교실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존재니까 작업자와 로봇이 협동하는 작업을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얻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비전공자라도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직무는 공부 없이 하는 직무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공자로 해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직무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핸드폰을 자유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때가 되면은 저희들도 다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휴머노이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과 이제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휴머노이드는 센서, 제어,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복합 플랫폼이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휴머노이드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맥에서 이 휴머노이드가 우리에게 유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쉽게 이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게 결국 이 도구의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구로서의 관점은 이제 결국 기술 성능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사용자가 이제 UX나 상호작용, 그다음에 신뢰성이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결국에 어디까지 자동화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얼마나 더 진보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협동하게, 협조하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상호작용, 신뢰성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수행했던 실외 배송 로봇 규제 샌드박스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실외 배송 로봇이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럼 이제 휴머노이드도 이런 이슈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휴머노이드가 그 로봇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에 깊숙이 올수록 본질적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이 로봇이 사고를 치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 제작자, 개발자, 소유자, 사용자, 할루시네이션에 의한 오작동이 발생했을 경우 그건 이제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개인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유럽 쪽에서는 지금 전자법인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얘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로봇은 수많은 센서가 있어요.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터치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 우리 주변을 촬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나눴을 때 감정 데이터, 우리 지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나의 외모나 나의 신상 정보, 민감 정보들을 내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 하나 있어요. SF에서 나온 건데 옛날에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설에서 낸 로봇 3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번,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또는 해에 있는 방관해서도 안 된다. 2번, 첫 번째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번,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 소설 속 개념이긴 한데 로봇의 자율적 행동체가 가지는 법적 책임이나 윤리성, 자율성과 통제의 균형을 고민할 때 여전히 유효한 사고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휴머노이드가 이제 우리 삶에 다가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언제쯤이면 저희 일상에 휴머노이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에 오기 위한 좋은 레퍼런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모바일 로봇인데, 바퀴 기반의 모바일 로봇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계들을 보면은 실내에서 먼저 적용을 시작을 했고, 이제 수많은 규제와 안정성 기타 등등을 확보한 다음에 실외 로봇은 이제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휴머노이드도 그 단계를 거쳐 갈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엣지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데이터가 없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은 안정성부터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돼서 저희 일상까지 들어오기가 뭐 5에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런 케이스까지 커버해야 되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류창고, 공장, 병원 이런 인력이 수급이 많이 필요한 공간에서 지금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먼저 투입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 실생활 쪽으로 바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언제를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다음 생각하는 게 가격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전 매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에어컨 사듯이 휴머노이드를 구매하는 거를 상상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그 시점을 저는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니까 여러 제도적인 지원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얼마나 사람들이 휴머노이드가 필요한지 실감을 언제 하느냐. 그 시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휴머노이드가 핫하지만 이제 이게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캐티가 뭘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휴머노이드가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멀티모달 그런 지능 학습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각종 비전, 센서 데이터들 그리고 액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환경을 먼저 구축하고, 기존에 있는 로봇을 먼저 빠르게 운용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쌓아놓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학습할 것이냐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구동 모듈 연구도 여러 농작물이나 여러 실제 리얼 태스크에 필요한 그런 구동 모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수집. 그래서 굉장히 드문 레어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 수집해서 로봇 지능에 포함시키는 실험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보틱스 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했습니다. 제조 환경을 모사하는 것, 그리고 실외 배송 환경, 오로 환경을 모사한 테스트베드, 그리고 실내 가정 환경을 모사한 테스트베드 등등을 구축해서 비단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여러 로봇들이 활동하고 실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했고요. 저희만 독점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최대한 많은 대한민국의 여러 여건 연구자나 AI 연구자, 소프트웨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같이 실험을 하기를 저희는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달 오픈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청해 보시면은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면서 투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캐티 테크토크 휴머노이드 편 정말 이제 아찔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요. 저희가 찍은 거 황정원 센터장님 보시면 이제 뭐라고 하실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마무리로 지인님이 보시기에 휴머노이드가 우리 일상에 들어온다면 이제 어떨 것 같은지. 한마디로 아이템전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두 발 제 다리로 열심히 스피드전으로 달렸다면은 아이템전으로 이제 올라가서 하기 싫은 일은 뭐 잠깐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미룰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회사에서나 뭐 집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템전 하려면 이제 좋은 휴머노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핫한 거잖아요. 저희 캐티 지능로보틱스 연구센터가 이런 핫한 휴머노이드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지지, 성원, 조태구알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